ABA 바이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6일자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담 인사드립니다. 오늘 인라인 린리와의 추가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우리 친절한 아이아 담당자 분께서 또다시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해 주셨는데, 이러한 소식이 11시 50분경 전해지면서요, 주가가 반등이 나왔고요.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었다는 것쯤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시초가부터 형성이 되었던 당일의 고점 26일 당일의 고점을 이 소식이 나와주면서 지금 뚫어내고 있고요. 그 말은 이 소식이 생각보다 맞아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만으로는 앞으로 ABA 바이오의 주가가 당장 뭐 상한가를 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기대감을 불어줄 재료로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만약 ABA 바이오의 주가가 앞으로 기대되는 것이 없고 앞으로 올라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땐 오늘 같은 이 소식이 나왔을 때요,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반응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나오면서 당일의 고점을 뚫어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소식인지를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ABA 바이오의 주가가 어떻게 또 언제 올라가게 되는지, 왜 올라가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우리 친절한 아이아 담당자가 모두 전해줬거든요. 자,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탄절 끝나고 나서 이런 좋은 소식이 나오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다들 성탄절 잘 보내셨죠? 네, 뭐 잘 보내신 분도 있고 바쁘게 보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은 이러합니다. 인라인 릴리와의 계약 다들 아시죠, 그죠? 그랩바디 B에 대한 계약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또 선행 조건이 있었어요. HSR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계약과 지분 투자에 따른 선행 조건이 HSR이었다. 근데 이 HSR 행정 절차가요, 미국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승인이 완료가 되었다. 인라인 릴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주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멘트도 되어 있더라고요. 인라인 릴리 측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해줘서 당초보다 예상보다 빠르게 지금 이 행정 절차를 서류 준비해서 마무리를 했다. 그래서 이런 미국 정부의 셧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말 일정이 겹치고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했다. 인라인 릴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말은 인라인 릴리가 이걸 좀 빠르게 좀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우리가 볼 수 있었다. 핵심은 이거죠.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정리를 하고 가야 되니까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인라인 릴리가 지금 ABA 바이오랑 그랩바디 B 계약을 했잖아요. 그랩바디 B, 그죠? 그랩바디 B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과 더불어서 이제 지분 투자에 따른 선행 조건이 바로 HSR이었다. 이 행정 절차라는 게 있었는데 이 행정 절차를 인라인 릴리 측에서요, 적극적으로 이걸 추진했다라는 거예요. 서류도 준비를 하고 12월 초에 미국 정부에 서류 제출도 하고, 그래서 절차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당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절차가 마무리가 되었다. 누구의? 인라인 릴리의 적극적인 포지션으로. 그 말은 인라인 릴리가 이 계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ABA 바이오와 함께 빠르게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싶다라는 의지로 보여지는 거예요. 빠르게 임상을 진행하고 싶을 정도로 그랩바디 B에 대한 중요성은요, 인라인 릴리에게 그랩바디 B의 중요성은요, 그만큼 우리가 작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임상 진행 역시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임상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이벤트로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 부분 또 기대를 해봅니다. 같은 생각이신 분들은 좋아요 누르면서 영상을 볼게요. 근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이 안에서 박스권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인라인 릴리와의 계약이 터지고 나서 어찌 보면 계약이 터졌다라는 거는 기대감이 또 소멸한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주가가 빠질 수도 있는 건데 얘는 지금 주가가 빠지지 않고 여기에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박스권을. 그죠? 이런 박스권을 만드는 가운데 인라인 릴리와 함께 임상이 순항한다라고 하는, 임상 뭐 진입한다라고 하는 뭐 그 타겟하는 임상의 시장 가치가 얼마인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했을 땐 주가가 올라가기에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또 지금 회사에서 말을 한 게 뭐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대가 된다. 성과가 기대가 된다. 당연히 그랩바디 B 포함이 되는 거고, 여기에 ABL 001 담당 2차 치료제에 대한 신약 승인 기대감이죠. 그게 바로 2026년 FDA다. 그죠? FDA 승인 절차 들어가고 가장 빠르게 상업화가 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된다. 회사도 지금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건, 지금 이거는 상담이가 최초로 말했고 저 혼자 말하죠. ABL 001이
담도암에 적용된다라고 했을 때는 컴퍼스 테라피틱스로부터 마일스톤도 수령하게 되는 것이고 또 상업화가 되었을 때 나오는 매출에 따른 한 자릿수 로열티도 수령하는 게 맞는데 재무적인 영향도 분명히 긍정적인 게 맞지만 ABL 001이 지금 담도암과만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개념이냐면 ABL 001은 단독요법으로 적용했을 때도 뭐 대장암이라든지 담도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고무적인 효과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원래 단독으로 했어도 너무나 좋은데 다른 글로벌 빅파마들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화학요법과 함께 병용해서 한번 사용해보자. 그래서 컴퓨터 테라피틱스랑 지금 담도암 진행을 하는 것 자체가 맞아요. 병용요법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 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냐면 우리 주가 올라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담도암만 적용해도 지금 마일스톤 수령하고 로열티를 수령할 수 있고 상업화가 되었다, 상업화가 된 신약 물질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담도암만 적용된 게 아니다. ABL 001이 지금 담도암이랑만 병용요법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뭐 대장암이라든지 췌장암이라든지 난소암이라든지 진행되는 것들이 있고 이미 진행될 것들도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다른 적응증으로도 ABL 001의 병용요법이 확산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 다른 적응증에서도 담도암이 아닌 뭐 췌장암, 대장암, 난소암 여러 다른 적응증에서도요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수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다. ABL 001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ABL 바이오가 지금 선보이려고 하는 신약 물질 중에 하나잖아요. 면역 항암 물질. 근데 이 ABL 001이 상업화가 된다? 라고 했을 때는 ABL 바이오가 만들어내는 신약 물질 자체가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전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말했듯이 앞으로는 계약금 터졌을 때 뭐 예를 들어서요. 저는 곧 이런 것들이 충분히 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 터지면 주가 상한가 갈 거라 생각해요. 빅파마와 계약이 터졌는데 그랩바디 B도 아니고 그랩바디 T도 아니고 신약 개발이다. 신약 개발로 들어가면서 계약이 조 단위로 터질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BL 001도 그렇고 정말 많은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ABL 바이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랩바디 B 이미 뇌투가율 올리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인정도 받고 계약도 지금 많이 터졌죠. 앞으로는 이제 그랩바디 T에 대한 성과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플랫폼 기술이 아니라 이제는 신약 개발에 따른 계약이 터진다라고 했을 땐 완전히 다른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냥 플랫폼 만들어서 파는 기업이 아니라 신약을 만드는 개발 기업이 되는 겁니다. ABL 바이오의 ABL 001이 그래서 이번에 FDA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일정은 그냥 단순히 ABL 001이 담도함으로써 역할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 한번 상상해 볼게요. 우리 ABL 바이오가요 신약 개발에서 계약이 터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겼을 땐 그랩바디 B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랩바디 이상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가능성이 올라가고 확대되고 그럴 때 ABL 바이오의 주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안 빠지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상하다. 왜 안 빠질까라는 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ABL 바이오를 매도를 안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매도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이 그랩바디 T 역시 결코 그냥 놓쳐서는 안 되는 게 그랩바디 T가 지금 4-BB 플랫폼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빅파마에서는 이 그랩바디 B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유일하게 IGFR 매개체를 사용하면서 TFR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다른 빅파마들이 지금 다 TFR 쓰는데 ABL 바이오의 그랩바디 B만 IGFR을 쓰면서 뇌투과율의 발현도 아예 다르거든요. 근데 그랩바디 T도 지금 똑같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랩바디 B가 빅파마로부터 선택을 많이 받고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건 차별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빅파마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빅파마들이 하려고 하지만 못하는. 근데 그게 지금 그랩바디 T에서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훈 대표님께서도 그랩바디 T에 집중을 많이 했고 투자도 많이 했다. 그래서 2026년도부터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효과를 발휘할 거다라고 말을 했죠. 저는 이상훈 대표님이 괜히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그거를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이 그랩바디 T는 어쨌든 뭐예요? 정상세포에서는 발현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수많은 빅파마들이 지금 면역 항암 관련해가지고 치료제를 개발을 할 때 계속해서 뭐예요?
정상세포까지 타겟을 하면서 이 부작용이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랩바디 T 같은 경우에는 정상세포는 타겟하지 않으면서 딱 암세포만 타겟하며 환자가 느끼는 부담감을 최소화하게 만드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빅파마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암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항암 효과가 탁월한 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효과는 있지만 부작용도 너무 심하다 보니까 효과 있으면 뭐해, 이 부작용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고 합병증 생기고 환자가 견디지 못한다, 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해결하게 된다면 완전히 판도가 바뀌죠. 그래서 그랩바디 T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듀얼 페이로드도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듀얼 페이로드.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듀얼 페이로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ADC 부분이잖아요. 지금 차세대 ADC 대표 주자는 아시겠지만 ABL206이고 ABL209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2026년도부터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연속해서 터질 텐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은 이거 터졌을 때마다 새롭게 대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런 재료들이 이를테면 ABL206이라든지 ABL209라든지 내년에 이 소식이 나왔을 때, 우리가 알아놨던 소식인데 이거면 주가 더 올라가겠다, 이거면 이제 한 번은 팔아야겠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미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드린 겁니다. 내용을 이어가면은 지금 공개된 차세대 ADC 대표 주자는 듀얼 페이로드가 아니라 이중항체 ADC입니다. 이중항체 ADC예요. ABL206과 209가 있고, 그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의 ADC에 독성 물질을 두 개를 싣는 거예요. 이게 ADC가 뭔가 좀 정의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ADC는 항체랑 링커랑 페이로드가 들어가거든요. 항체는 이제 유도 미사일입니다. 타겟할 수 있게 정확하게 세포를 타겟하게 만드는 항체라고 보시면 되고, 유도 미사일이고, 링커는 고리예요. 어떤 고리냐면 폭탄고리. 항체가 타겟하는 암세포를 향해 가면은 거기에 고리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 고리 안에 뭘 넣는 거다? 페이로드 넣는 거예요. 그 페이로드가 이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개념인데, 그게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들어가는 게 바로 말한 듀얼 페이로드예요. 듀얼 페이로드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전의 페이로드 2종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되면은 내성이 생기더라도 극복이 가능하고요. 암세포를 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좀 소멸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듀얼 페이로드는 지금 빅파마 측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ABA 바이오가요, 듀얼 페이로드 이중항체 ADC, 듀얼 페이로드 ADC를 들어간다고 했을 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로슈라든지 에브비라든지, 특히 대형 라이센스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머크 쪽이라든지 BMS라든지, 뭐 어쨌든 뭐 ADC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빅파마 사이에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화이자도 뛰어들잖아요. 시젠 인수하고 ADC로 뛰어들고, GSK라든지 타케다라든지 뭐 사노피, 존슨앤존슨, 노바티스 전부 다 지금 ADC 쪽으로 어마어마한 지금 투자하고 파트너십 관계를 모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ADC가 이중항체, 정확히는 이제 이중항체 ADC가 앞으로 계속해서 진화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듀얼 페이로드 ADC가 앞으로 말한 ABL이 이미 말한 ADC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정의가 되죠. 이중항체 ADC는 뭐예요? 맞아요. 항체가 두 개다. 항체가 두 개라는 건 뭐예요? 유도미사일이 두 개다. 암세포를 더 잘 찾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링커가 달리고, 그 고리 안에 뭐예요? 페이로드입니다. 페이로드. 이건 폭탄이에요.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폭탄. 그럼 뭐예요?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중항체 듀얼 페이로드 ADC가 나올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죠? 말이 좀 길어지는데, 항체도 두 개고 페이로드가 두 개가 되면 이건 빅파마가 가장 원하는 구도가 되는 거죠. 그죠? 뭐 아니면은 뭐 그냥 ADC, 그러니까 듀얼 페이로드 ADC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제 ADC 파이프라인으로 듀얼 페이로드가 아직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개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이 부분 역시도 베일에 쌓여져 있지만 조금씩 공개가 되었을 때는 듀얼 페이로드 ADC, 이 부분 역시도 ABA 바이오의 주가가 급등하기에 굉장히 좋은 재료 중에 하나다.
물론 지금까지 공개된 뭐 ABA 바이오의 차세대 ADC 대표 주자는 듀얼 페이로드가 아니라 이중항체 ADC라는 건 잊지 말아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이중항체가 먼저 항상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건 분명하고,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 첨가하는 거죠. 듀얼 페이로드 ADC도 함께 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듀얼 페이로드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 뭐 페이로드 이종 조합이 무엇이냐, 독성 관리나 제조 가능성을 어떻게 관리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분명히 이제 듀얼 페이로드 ADC는 빅파마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종합해 볼 거예요. 종합해 보면은 보이죠? 자, 도움이 되고 있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그리고 댓글도 항상 분석이 됩니다. 응원 많이 하세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대응도 도와드리고 있지만 그냥 뭐 무작정 올라갑니다, 지금 어떻게 된다, 이런 대응이 아니라 대응을 도와드릴 땐 이런 기준이 있어요. 정리를 좀 함께 해볼게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첫 번째는 정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랩바디 B죠. 자, 그랩바디 B가 왜 중요합니까? 뇌투과율 플랫폼이다. 또 여기에서는 ABL 301이라고 하는 물질, 세계 최초의 BBB 셔틀이 적용된 파킨슨병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업화가 될 수 있어요. 순항하고 있죠. 또 그랩바디 B 같은 경우에는 일라일릴리라든지 GSK라든지 아직까지는 좀 배열이 쌓여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충분히 또 주가 상승에 영향력을 줄 것이고, 그랩바디 B 같은 경우에는 적응증 확대라고 하는 추가적인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적응증 확대 소식에 따른 모멘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랩바디 B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그랩바디 T 어떻게 돼요? 자, 상당히 열심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알려줘요. 자, 좋아요, 구독, 댓글, 그죠? 이런 거 알아야 기준을 도와드리죠. 이런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까? 그죠? 자, 그랩바디 T 뭡니까? 4-1BB, 다시 저기요, 그랩바디 T 같은 경우에는 4-1BB입니다. 4-1BB 같은 경우에는 이 암세포만 정확하게 타겟하는 게 힘들어서 다른 정상세포에서도 발현이 되다 보니까 약물의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ABL 바이오의 그랩바디 T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죠? 그래서 ABL 112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클라우딘 18.2 타겟하고 있죠. 그걸 타겟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맞아요. 2026년도 1분기 정도 되면은 중요한 데이터가 나올 예정이죠. 여기에 따라서 역시 그랩바디 T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 이전 가능성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그랩바디 T는 뭐다? 4-1BB 플랫폼이고, 여기서 중요한 데이터가 나오고 임상 이정이 나왔을 때 빅파마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죠? 이어서 이중항체 ADC입니다. 자, 이중항체 ADC 같은 경우에 뭐라 그랬죠? 항체가 2개입니다. 항체가 2개라는 거는 유도미사일이 2개고 보다 정확하게 암세포를 찾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ABL 206과 209다. 그래서 차세대 이중항체 ADC, 차세대 ADC로서 이중항체 ADC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게 내년부터 시작이 되니까 임상 진행 모멘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아직은 차세대 모멘텀, 차세대 ADC는 아니지만 듀얼 페이로드 ADC 역시 주목을 해야 된다. 페이로드가 2개라는 건 항체가 뭐라 그랬죠? 유도미사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링커를 달았는데 그 안에 폭탄이 하나가 아니라 폭탄이 2개가 들어간다. 페이로드가 폭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폭탄. 그죠? 폭탄, 즉 페이로드가 2개 들어가면서 암세포 사멸을 보다 정확하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역시도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많은 빅파마가 관심을 가질 거니까 2026년도에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랩바디 B, 그랩바디 T, 이중항체 ADC, 그죠? 그리고 이어서 신약 개발, 모멘텀 잊어서는 안 되고요. ABL 00이 말하는 겁니다. 또 이어서 듀얼 페이로드 ADC, 그죠? 이렇게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딱 여기까지 온 거예요. 더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랩바디 T, 이중항체, 듀얼 페이로드, 신약 개발, 이 모든 것들 아직 터지지 않았는데 얘네들에서 그랩바디 B만큼이나 성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주가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찰나의 순간 모든 것들이 시작될 테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건 찰나의 순간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제가 ABA 바이오를 1월 21일에 2만원, 3만원대에서 앞으로는 전고점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올 거다,
이 말씀을 이 방송에서 드렸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뭐 2만 원, 3만 원 할 때 많은 분들이 이게 가겠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지배적이었잖아요. 근데 2만 원짜리 주식이 22만 원에 갔다. 그랩바디 비 하나로. 그랩바디 비 하나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건 그랩바디 비 이상의 모멘텀이 터졌을 땐 지금까지 올라오는 것보다 더 크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주식을 여기에서 매도하는 게 맞습니까? 흔들리는 게 맞습니까? 그랩바디 B로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그랩바디 B 이상의 가능성이 펼쳐지는 게 그랩바디 T에 있을 수 있고 이중항체 ADC, 듀얼 페이로드 ADC, 신약 개발 모멘텀이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게 2026년도부터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JP모건 헬스케어의 컨퍼런스 일정 1월달부터 시작인데 이거 얼마 남지 않았죠. 항상 글로벌 빅파마와의 계약은요, 이런 중요한 일정 속에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다가오고 있고 그 일정 속에서 어떠한 것들이 부각을 받을지 우린 그 무엇도 예상할 수 없지만, 속단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서 어떤 파이프라인을 논하든 계약에 대한 기대감만 생기면 된다. 아시겠죠? 저는 그래서 에이베이바이오의 주가가 폭등을 하는 그 시기가 정말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아직 안 눌렀다면 꼭 누르시고요. 댓글도 한 번씩 꼭 남겨볼게요.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건 여러분께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더 많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영상이 노출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상이 노출이 되면 에이베이바이오가 얼마나 매력적인 주식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시장의 관심은 매수세로 몰리고 매수세는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상이 노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또 이어서 제가 우리 상남이 주식TV에 올려드리는 다른 영상들도요, 한 번씩 챙겨보시면 좋은 게 제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다는 거는 에이베이바이오 이 종목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올라갑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올바른 방식으로 투자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다면 에이베이바이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혹은 더 크게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의미 없는 것 때문에 투매가 나오기도 하고 의미 없이 주가도 올라가가지고 조정이 나오기도 하고 의미 없는데 빠졌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것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은 이런 거죠.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빠져버려요. 근데 그 소식을 우리는 하나하나 지금 미리 공부를 해놓고 있는 거라서 어떤 소식이 나와도 기준을 잡아서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기준 잡아드릴 테니까 문자 신청 꼭 하세요. 네, 소식이 나왔는데 왜 떨어져 하는 찰나에 누군가는 분명히 손절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매도를 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저렴하다 판단이 안 들어서 매수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알아놓고 있다면은 맞아요. 투매가 나올 수도 없거니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투매가 나오기도 어렵지만은 사람들이 투매가 나올 때 오히려 매수를 해버리니까 이 주가를 올리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이건 더 뺄 수가 없겠다 라고 판단하고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드린 순간 계속 에이베이바이오의 주가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죠. 지금 이 구간은 찰나의 순간 급등이 시작될 구간이다. 매도로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어쨌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상이 노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채널 더 많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아시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에이베이바이오를 알 수 있도록 다른 영상들도 다른 종목들도 여유가 되실 때 한번 시청하시면서 우리 채널 성장을 함께 도와주시면 저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영상을 촬영할 거고 여러분에게 도움드리는 방송하기 위해서 더 무던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이베이바이오 관련해서 지금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해드리면은 이 구간은 그랩바디 B가 나오고 나서 눌림목 구간을 가지는 것이고 그동안 너무나 거침없이 올라왔던 주가 상황이라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좀 가져야 될 조정 중에 하나다. 주가라는 게 그냥 무작정 폭등만 하기 시작하면은 또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수익을 내는 종목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고 정말 엄청난 힘이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런 만큼 나중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었는데 너무 많은 관심을 받아서 너무 많이 매수를 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과열 현상이 들어가면서 주가가 더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너도 나도 계속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이를테면 에이베이바이오를 너도 나도 계속 들어왔다 나가고 조금만 올라가도 매도하고 이래버리면은 좋은 소식이 나왔을 때도 주가가 더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베이바이오는 정확하게 우리가 또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을 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주가가 더
순조롭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예측하기도 쉬워질 거니까 분명히 우리 채널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힘을 실으면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주가 너무 좋죠, 그죠? 마리남기 장중에 호가창도 한번 볼까요? 좋네. 호가창 지금 굉장히 가벼워졌죠? 조금 크게 설정해 드릴게요. 호가창이 왜 좋아요? 일단은 지금 매수하는 호가창에 지금 매수 주문이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매도 잔량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건데, 매도 잔량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거는 뭐 세력이 여기 세팅을 해놨다, 뭐 개인 투자자가 여기 세팅해놨다, 뭐 다 좋아요. 근데 개념을 알면 좋아요. 여기에 매도 잔량이 쌓였다라는 건 뭐예요? 나올 물량들이 여기에 많이 쌓였으면은 뭐예요? 그 물량들 매도 잡고 나면은, 그 물량을 잡아먹고 나면은 위로 올랐을 때 매도 나올 물량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도 잔량이 많이 쌓이는 건 좋은 거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매수 잔량이 지금 약간 늘어나는 모습인데 계속 세팅이 바뀌죠, 그죠? 그 말은 뭐냐? 매수 잔량이 많이 쌓여져 있지 않다라는 거는 시장가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시장가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래로 매수 주문이 쌓이기보다 계속 시장가로 매수가 들어오니까 주가가 올라가기 적절한 영향을 준다. 근데 에이베이바이오는 다들 아시죠? 딱 여기만 넘어서면 바로 신고가 영역이거든요. 여기만 넘어서면 신고가 영역까지 들어간다고 했을 땐 이거 기대감 완전히 살아나 버리죠. 근데 말씀드렸지만은 JP모건 컨퍼런스 일정이 머지 않았습니다. 해당 일정은 단순한 컨퍼런스가 아니죠. 계약을 해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추가적인 계약이 터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실려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주목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에이베이바이오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 있다면 공유 버튼도 꼭 한 번씩 해보세요. 7371-7454 그리고 이건 제 연락처인데 에이베이바이오라고 남기면 에이베이바이오 기준 잡아드릴게요. 뭐 영상 말미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거지만 주식시장은 100%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방송하고 있는 저 상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활동명 자체는 좀 투박할지 몰라도 실력은 투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에이베이바이오는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에이베이바이오의 타점이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거든요. 물론 저도 언젠간 틀리겠죠. 예측하기 어려운 순간에서는, 그래서 저도 이제 함부로 예측을 안 하려고 하는데, 예측이 쉬운 구간들이 있어요. 에이베이바이오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돈을 벌기 좋은 종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에이베이바이오로 제대로 된 대응을 통해서 최대한 내가 저렴하게 매수하고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노력이라는 걸 함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준 잡아드릴 테니까 7371-7454기로 에이베이바이오라고 남기세요. 아시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자리는 매도할 자리가 아닙니다. 매도하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뭐 개인적으로 에이베이바이오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르니까 매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거듭 말씀드리지만 JP모건 일정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JP모건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가는 상승하게 될 거예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일정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 생각하면 되는데,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럼 주가는 한 번 더 가는 거고,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그러면은 일정이 시작됨과 동시에 주가는 하락을 할 거예요. 그래서 JP모건 컨퍼런스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JP모건 컨퍼런스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온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에이베이바이오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제가 10만 구독자 기원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선물 이벤트가 있는데요. 뭐 언제까지나 계속 진행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고,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을 때 지금 이 선물도 함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떤 선물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려도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인라인 리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인라인 리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